하늘맞이 무속닭입니다. 초기 영상에는 30분, 40분, 50분, 1시간짜리를 제가 영상을 많이 했어요. 저거 좀 말이 좀 많은 편이고 잘난 척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다 보면은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이 자꾸 늘어져요. 늘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길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보시느냐 영상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평균 시청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평균 약 20분 정도로 줄인다고 줄이는데 어느 면에서는 20분도 좀 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이 말도 해야지 저 말도 해야죠. 내가 하니까 영상이 좀 길어져요. 그래도 혹시 영상 내용이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보신 분은 좀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의 내용이 예전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약 700편 정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대신에 핵심은 저는 평생 지금까지 내주상을 내 몸에 합의받아서 내 몸에 실리는 상태, 이것이 무당이 진짜 무당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핵심 포인트 주제로 제가 경문도 얘기하고 굿거리도 얘기하고 고장도 강의하고 뭐 이렇게 조상도 하고 신령도 얘기하고 뭔 얘기를 다 해도 기본은 그 내용은 하나로 준결이 돼요. 그런데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 또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움직이는 우리 무속인들의 경험을 제가 종합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러한 비유 저러한 비유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듯한 내용이 있으래도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 혼자 자부를 해요. 제가 그래도 하는 강의 내용이 그렇게 지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래 재밌는 내용을 제가 좀 섞어서 어느 때는 저 쌍말도 하고 욕도 하고 어느 때는 농담도 좀 섞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제 앞에 있으신 분들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강의할 때는 훨씬 더 재밌게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을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욕설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좀 민망한 내용들을 많이 자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무속인에 대한 삶의 방향, 무속인들이 배워야 될 교양, 상식과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다짐을 했어요. 첫 번째, 무당이 사기꾼이다 이런 제목을 달지 말자. 제가 내용은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사기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목에다가 무당 사기라고는 달지 말자.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엑소시스트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라고는 해봤어도 무당사기라는 제목은 안 달아봤는데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해서 나중에 뭐 점을 보는 내용이라든지 제가 일반 손님을 상대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나 채널 더 개설할까 고민 중인데 제가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조금 한 푼 벌어먹는 거 돈벌이를 조금 내가 그만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무당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진짜 가려운 데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고민하고자 제 욕심을 조금 접고 제가 점 보고 일반인을 상대해서 하는 내용의 강의를 조금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거는 오늘 내용은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보지 마시고 혹시 저하고 생각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런데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제 하소연 같으다. 정법사 정대감이 아유 오늘은 정말로 사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나 보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서 또 여기다가 왜 무슨 뭐 너는 너 누구 편이냐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집이 있나 모르겠어요. 일산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구파발 은평구에서 불광동에서 구파발 내서 저 통일로로 해서 일산을 가게 돼 있어요. 일산을 가게 되면 중간에 능곡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능곡에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 이름이 간판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TV에 안 나온 집 이렇게 써 있어. TV에 안 나온 집 재밌잖아요. TV에 안 나온 집. TV에 안 나온 집이 그 집만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TV에 안 나온 집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죠. 근데 그때 거의 지금처럼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광고 시장이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시골의 작은 보신탕집이 TV에 나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신탕이 혐오식품으로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대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기발했는지 간판 제목에 TV에 안 나온 집이라고 썼어요. 정말 나는 그때 야 저런 아이디어 있구나 정말 박수를 쳐서 속으로. 근데 그 밑에 왜 해놓고 간판에 정확하게 왜 해놓고 보신탕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당 노릇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기도 행사도 다니고 지금 제가 그 지명을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저 부산 어디에 가니까 거기도 뭐 기도터에 사람들 많고 바다에 저 안으로 등대 있는 쪽으로 가면 기도하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관광차도 많이 오고 기도하러 오는 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거기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등록 안 된 문화재 이렇게 써 있어. 등록 안 된 문화재. 이것도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이 등록 안 된 문화재. 저도 저 스스로 등록 안 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등록됐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 세남꽃 보존회 백사호라는 거기에 부천 지부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제가 전수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제가 문화재라는 거 우리 인간 문화재라는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문화재 정확한 명칭은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제가 등록이 돼 있고요. 정확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등록 안 된 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무속세계나 종교계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종교학 박사, 무속학 박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근데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무속학이라는 학문이 박사학위를 주는 학위를 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디 대학교를 다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혹시 뭐 불교학과를 나왔다든지 철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심리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무속학과로는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이 없어요. 이 무속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사회교육대학 같은데 사회교육대는 이런 데는 박사학위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젊은 시절에 어떤 이런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는 조금 우쭐한 마음에 이 타이틀을 갖고 싶어서 저 역시도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다만 2년제인데 저는 정확하게 경주에 있는 서라발대학교 풍수명리학과라는 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료증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개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언론에 나경원 씨가 아들을 출생에 대해서 미국의 원정을 출생했느냐, 그 다음에 부산에서 출생했다고는 자기 스스로 말을 했고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해서 이 양반을 폄훼를 하면 잘못하면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선거운동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양반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양반이 이것이 진실이다 아니냐는 얘기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이 출생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 출생을 했든 한국에서 출생했든 어디서 출생을 했든 대한민국은 어느 병원에서든 출생을 하면은 출생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99% 병원 영안실을 가요. 병원 영안실을 가는 이유는 병원 영안실이 시설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의사의 사망진단서라는 게 필요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제 경험에 우리 어렸을 때 옆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의사가 직접 가방 들고 와서 이 양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부터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의사가 왕진이라고 그랬어. 왕진. 의사가 직접 내방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의사도 각 가정집에 가서 왕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의사가 병원에만 앉아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절에는 의사가 시골도 왕진 가고 동네도 왕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환자를 사망 진단을 받기 위해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출생증명서라는 거 한 장만 공개를 하면은 아들이 미국에서 출생했는지 부산에서 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이번에 굳이 서울대병원에 25년 전에 출산 진료 소견서를 냈냐를 가지고 좌파와 우파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지 제가 여기에 이 부분을 토를 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아서 결론은 이 조국 장관의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표창장의 위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표창장의 위조라는 것은 위조만 행위만 있는 걸 가지고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동행사죄라는 1+1 세트가 됐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뭐 철학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들이 만들어낸 임의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무속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 무속단체들에서 그 무속단체들이 어떠한 거기에 협회증, 등록증을 발급을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위조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 행사라는 거는 내가 그 표창장을 가져다가 내 집에 거는 것만 가지고는 위조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표창장을 내가 어디 취업이나 취직이나 어떤 내가 이권을 목적으로 어디다 제출을 했을 때 이때는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유튜브 시장에도 보면은 자기가 대학교를 나왔다, 법대를 나왔다, 무슨 대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만 가지고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근데 대중을 이용해서 대중에게 공표를 했다는 것은 내가 대중에게 공표를 했다는 건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대중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그것도 자기 경력이나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을 과대해서 포장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저도 만약에 제가 서라벌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누가 시비를 걸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형문화재 104호 전수자가 아니라면은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경원 씨가 아들의 출생을 정말로 한국 땅에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출생을 했다면 부산에서 어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한 장만 떼면 돼.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자기가 무속학 박사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대학교 나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가 법대를 나왔든지 상대를 나왔든지 경영학과를 나왔든지 했으면은 졸업증을 한번 제시해보라는 말이에요. 졸업증을.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운 졸업증인데 졸업증명서를 한번 제출하면 되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캡처 한번 떠보이면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거짓말이나 안 할게요. 거짓말은 안 할게요. 뭐 혹시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왜 자신 없이 그러냐 이거야.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졸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서울대학교를 몇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서울대학교가 저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법대가 있어요. 서울법대.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데를 서울법대라고 했고,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서울상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경기권역이면은 서울 근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좀 충청 전라권이라면 서울에서 좀 제법 많이 떨어지니까 서울법대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원주가 됐든 요런 데서 뭐 어디 대학교에 잠깐 있다가 나와도 나온 거고, 저는 뭐 일본에 가도 동경대도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들어갔다 나왔거든. 제가 관악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정문으로 나왔거든. 아니면 내가 서울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애지가는 데는 다 들어갔다 나와 봤어. 내가 차 타고 연세대도 들어갔다 나오고, 서울대학교도 나왔고 연세대도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내가 졸업했다고는 안 해. 그냥 들어갔다 나왔지. 그렇게 얘기한 거면 뭐 할 수 없지. 뭐 법대 정도 나왔으면은. 근데 졸업했다라고 표현하고 한다면은 자신 있으면은 졸업증명서 한번 공개 좀 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홀로 떠드는 걸 가지고 누가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써놓은 경문 문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각자 무속인들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들 입에서 구전된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먼저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콘텐츠, 음악 프로, 영화 프로 만드는데 외국 놈들이 많이 흉내를 내고, 특히 중국에서 중국 새끼들이 저작권 안 내고 그냥 베껴 쓰기 한단 말이에요. 이 중국 짝퉁 새끼들이 아주 하는 얘기 습관인데,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거는 아마 저가 처음일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유튜버를 보더라도 지금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는 무당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걸 봐도 식상하고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 강의는 봐도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저작권이라는 것도 이 출판업이라든지 어떻게 등록이 돼서 저작협회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관계는 제가 법조인이냐는 잘 모르고요. 다만 상표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등기가 되듯이, 아니면 예전에는 그 인터넷에 도메인 주소라 그래. 도메인 주소가 등록이 되는 것처럼 상표권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쓰는 이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든 먼저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신청, 이걸 먼저 하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표권을 함부로 논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등록을 먼저 했으면 저한테 권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를 등록을 해놨어요. 몇 가지를 등록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무당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제가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게 점잘 보는 집하고 쪽집게 점집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늘맞이 문화원하고 하늘맞이 무속대학하고 4가지를 등록을 해놨고요. 그 등록이 돼서 제가 상표권자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잘 보는 집이나 쪽집게 점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당들이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점잘 보는 집을 걸든 뭐를 걸든 그래 내가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말자 라고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연히
점 잘 보는 집이나 쪽집게 점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비슷한 유사한 상호, 쪽집게 무당이라든지 쪽집게 신점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상호도 유사상호로 제가 소송을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 무속인들 중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남에게 등치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내 일해 가면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평생 전혀 점잘못이면 정확한 이름을 갖다 써도, 쪽집게 점집이란 정확한 용어를 갖다 써도 제가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저도 그 상표권 등록하는데 시간 걸리고 돈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무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신 분들이 써줬으면 좋겠다. 혹시 불협화음이 들리고 무리를 부렸겠다는 내용이 저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그 이름을 썼을 때는 제가 반드시 상표권이라는 주장을 그분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요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실없는 말로 제 하소연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지, 양심을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추복용 강의에서도 시작이 의도가 거짓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불경이나 이런 경문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굿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굿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저 사람이 저 무당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있느냐. 물론 방편으로는 할 수 있어. 방편으로 어떤 방편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에게 거짓말하는 뉘앙스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걸 살펴봐야 돼. 인생을 살면서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걸 잘 살펴봐야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의 이속이나 자기의 이권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것만 구분하면 돼. 저도 분명히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소통하고 저와 교통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저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저에 와서 구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 강의를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의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등골이나 빼먹고 돈이나 빼먹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처해 있는 현실과 서로 공감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의도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냐,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되는 일은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었을 때 상보셨습니다.